반갑습니다. 응급 토익 RC 이용재입니다. 자, 토익에서 이 어휘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마련된 강의가 되겠습니다. 100점 올라가는 고득점 어휘 문제, 바로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토익에서 출제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 신경 쓰시면서 자,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일단 4개의 보기들을 통해서 출제자가 동사의 의미를 묻고 있구나라는 건데, 여러분 각각의 동사들의 뜻을 적용시켜서 해석 다 해보셔도 괜찮습니다만, 토익에서 어휘를 묻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법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supply라는 동사가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인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사실 동의어가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 prov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provide는요, 이 뒤쪽에 정해진 어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보통 사람이나 기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먼저 쓰고 나서 with be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란 단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단어가 될 수 있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제공해주는 물품과 서비스가 바로 with 뒤쪽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upply가 제공하다라는 뜻을 몰라도 이러한 어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빈칸 뒤쪽에 보면 the entire city, 도시 전역에, 그죠? 그 도시 전체에 with cheap electricity, 그죠? 값싼 전기를까지 나왔어요. 해석은 잘 안 됐어. 나머지 단어들과 헷갈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던 어법이 걸려들었어.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전체 문제를 다 해석할 필요가 없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고, supply란 단어가 한국어가 아닌 어법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우린 저거를 외우면 시험에서 고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 단어는 왜 답이 될 수 없을까요? A with B라는 어법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얼마나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각각의 단어들의 뜻을 조금 먼저 이건 살펴볼게요. dividend 하면요, 우리가 수익금이나 배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거나 뭘 사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서 내가 받는 돈을 있죠. 배당금이라고 하죠. 네, dividend. 그 다음에 trustee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뭐 수탁자 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관에서 일정한 양의 돈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신탁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 돈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맡긴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을 담당하는 이사. 그죠? 네. 그거를 바로 수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capital 하면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distribution 하면 말 그대로 유통이나 분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재정이론. 최근에 나온 재정이론들에 따르면 무엇이 absence, 없을 경우에는요, shares are worthless and have no value. share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식이에요. 그죠?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나 증권 투자 하셔갖고요, 뭐가 없으면 쓸모 없다고 합니까? 내가 산 것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는 거겠죠.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dividend, 그죠? 배당금, 수익금. share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옛날에 조금 벌었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는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저는 바로 빠지고 나왔죠. 근데 만약에 제가 손해를 봤었다면 바로 디비던드를 제가 못 받은 거겠죠? 그럼 worthless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지나친 주식 투자는 네, 가정 경제를 네,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네, 갑자기 공익 광고 떠올랐네요. 네. 디비던드. 정답은 A번입니다. 이 주식에서 나오는 돈을 여러분 자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capital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A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개의 보기가 서로 다른 부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어디에다가 결정적으로 잘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We said that,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would be willing to. 기꺼이 우린 뭐뭐 하겠다. split the losses. 손실이 발생했는데 split 하면 여러분 이거 쪼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our partner firm. 우리의 제휴회사,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 손실 부분을 쪼갠다는 뜻이죠. 그죠? 네. 손실이 100이 발생했으면 우리 30, 너 30, 나 30 이런 식으로 split with. 그죠? 쪼개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죠? 라고 우린 말했습니다만 but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전체 빚을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체 빚을 다 떠안았다의 but 어디 갔어요? but의 반대말이죠. 자기 혼자 이거를 다 떠안는 거의 반대말은 균등하게 나눈다는 뜻이 이것의 반대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게 보기에서 여러분 evenly라는 단어가 바로 고르게, 그죠? 네, A와 B와 C가 딱딱 같은 양으로 고르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B번의 evenly를 고르시는 것은 버디아의 entire debt 요 단어의 반대말을 고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나 혼자 전체 빚을 다? 아니야. 그것의 반대인 고르게 조금씩 나눠서, 그죠? 네. 그게 바로 evenly라는 단어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도로라든지요, 어떤 표면이 고르다, 울퉁불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evenly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르게, 그죠? 네. 똑같은 양으로 라는 뜻으로도 문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답은 B번인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 문제에서 해결책은 토익에서 중간에 이 but이나 그 밖에 다른 접속사를 주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양쪽의 관계를 살펴보신 다음에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고르는 어휘 방법이 있다라는 그러한 출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even이란 뜻 자체를 아시는 것보다는요.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during the first few weeks after the surgery. 그죠? 수술을 하고 몇 주 동안에는, 그죠? 네. 여러분 뭐 크거나 작거나 수술해 보신 적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Slightest signs of infection. 아주 작게나마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환자들을 모아해 보는 게 중요할까라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에는 이 환자의 상태, 호전 상태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monitor라는 단어가요. 어떤 프로세스, 그죠? 상태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좀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monitor, check, 그죠? 네, 지켜보거나 이런 사태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도 참 중요한 게요. check something 혹은 somebody. 점검하거나 monitor, 그죠? 주의하고 주시하고 지켜본다는 뜻이 monitor잖아요. 근데 왜? 뭐뭐를 위해서 여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monitor something for 혹은 check A for B라는 어법이 아주 잘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바로 이 전치사 for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고를 것 같은 단어가 protect였어요. 그죠? 네.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보호합니까? 그건 조금 맞지 않겠고요. 또 하나는요. protect something, somebody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뒤쪽에 for 안 써요. 여러분 뭐뭐로부터라고 해서 from이라는 전치사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protect A from B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결국 정답으로 A번을 골랐던 것은 해석적으로도 맞고요. 어법도 괜찮은 거예요. 헷갈리는 단어 protect가 처음엔 그럴 것 같았습니다만 어법적으로 조금 나이가 아는 거랑 달랐다. 이렇게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어휘학습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거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monitor라는 단어는 어떻게 기억되시겠어요? The patient for, 그죠? 네, 그 단어를 같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네, protect는 from과 함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가 있으면 주어랑 뒤쪽에 나온 단어는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dentistry 하면요, 치과 학
이란 뜻도 있고요. 치과와 관련된 의료 시술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동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그죠? 치과 가서,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땜질해 주세요. 그게 dentistry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 직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profession이로 바로 직업이라는 뜻이거든요. career는 경력이죠. 그 다음에 treatment는 치료. 이 dentistry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예요. 치과와 관련된 모든 시술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reatment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조금 너무 그 집합과 마치 원소의 관계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operation은 수술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B번하고 C번 같은 경우는 주어에 비해서 너무 스페시픽해요. 단어가 적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profession은 dentistry와 거의 동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어떤 똑같은 양의 그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죠? 네. career는 직업과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경력을 얘기할 만한 단서가 dentistry 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dentistry가 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데디아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트리트먼트 나왔잖아요. 그죠? 네. 구강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다루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직업군입니다 정도 해석이 되는 거겠죠. 여기 나왔네. 그죠? 트리트먼트. 또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아니고 몇 번? D번이고요. 해석 방법 중에 하나 좋은 거 뭐라고요? 비동사가 나오면, 그죠? 비동사가 나오면 주어랑 동격 처리될 만한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자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세부적인 단어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오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이 문제는요, 4개 보기가 위치적으로 문장의 첫 단어에 바로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 앞서서 내가 이 단어를 쓰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살짝 뒤쪽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these new procurement policies. procurement 하면 이거 조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새로운 조달 정책이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죠?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승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the building renovations 2 weeks ahead of time. 예정된 시간보다 2주 정도 먼저 끝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받게 되는 거 얼마나 기분 좋고, 원체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under budget, 예산도 초과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내가, 그죠? 네. 요것만 잘 되면 진짜 대박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모든 게 다 잘 됐을 경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쓴 말이 ideally, 그죠?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상적으로 볼 때 내용 자체가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거 정답이 되려면 여러분 should나 뭐 must라든지, 그죠? 네, deserved, 원칙에 관련된 어떤 표현법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rational, 이성적으로, believably, 믿고 안 믿고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4개 보기 중에 토익에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여러분 A번과 B번인데, 그 중에서도 ideally 하면, 자, 이성적으로 볼 때, 이상적으로, 네, 가장 최적의 상황을 얘기할 때 앞에다 쓰는 단어, 그게 바로 ideally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오답으로 idealisticall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상주의적인 겁니다. 그죠? 네. 백마탄 왕자님이랑 만나본다면, 그래서 토익에서는 idealistically 그런 단어는 잘 정답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참 다행히도, 그죠? 네, 다행이다. 네, 우리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none of the factory workers, 공장 근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mercury gas, 수은가스에 이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죠,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죠? 네, 해석으로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법을 조금 이용하셔야 됩니다. exposed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노출되다라고 얘기하죠.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not protected, 보호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위험에 노출되다, 뭐뭐에 노출되다라는 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exposed는 to와 결합이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나머지 단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위험 물질 있죠. 네. 그래서 뭐 mercury gas라든지 얼마 전에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나왔으면 뭐 불소인가요? 불산인가요? 네. 그거에 뭐 이렇게 노출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막 사망하거나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잘 쓰는 단어가 바로 exposed to something 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에서는 해석보다는 to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아질 거고요. 단어를 외울 때 be exposed to라고 한번 외워보시는 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price와 관련된 단어예요. 가격에 무엇이 큰 것 같습니다. Then what could be explained? 설명하기에는 가격 이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differences between 지역이 여러분 high cost region이에요. 지역 그 비용이 높게 그죠? 네, 고비용 지역과 저비용 지역 사이에 그죠? transmission cost differences가 뭐죠? 배송비, 운송비. 그죠? 네.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 차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between A and B가 있고 difference가 있다면 그것의 가격과 잘 어울리는 단어 뭐가 될까라는 거겠죠? 그죠? 네. 여기와 여기에 격차라는 말이 참 좋겠죠. range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범위란 뜻이잖아요. 보통 최저치와 최고치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말로 the price range라고 하면 가격 범위라는 것은 제일 낮은 것과 제일 큰 것의 느낌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 그 느낌이 바로 between high and low. range가 나오면 A와 B가 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구나. 그것을 출제자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범위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답은 range가 맞습니다. range.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n important passage in the promotional brochure. promotional이 여러분 판촉이라는 뜻이죠. 판촉 안내서, 그죠? 네, 판촉 안내 책자에 중요한 passage가, 그죠? 중요한 맥락이나 그 지문이 accidentally, 우연히, 그죠? 우연히 이거됐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proofreading process, 교정 작업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빠졌다, 생략됐다 이런 단어 우리 자주 많이 쓰죠. 그래서 deleted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시험에서도 나오죠. omitted라는 단어죠. 예, 형태를 지금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omit, 그죠? 생략하다, deleted, 빠져있다 같은 단어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중요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중요한 게 빠져 있어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죠? 네. 파괴되다, 취소되다, 용해되다. 네. 어울리지 않죠? 들어갈 게 빠졌다는 것은 omit, delete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with the proper equipment. 그죠? 적절한 도구가 있으면 당신은 in your warehouse, 창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어도 you고요. you, 계속해서 지금 사람 쪽으로 끌고 간다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행동이나 어떤 업무를 할 때 적절한 도구가 있다면 보통 창고나 공장 얘기나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상이 사람이 입는 부상이 여러분 injuries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데미지는요. 나 요즘 데미지 크다. 사람에게 가하는 그런 피해보다는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아닌 것에 입히는 그런 피해를 데미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falsehood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risk는 나 이번에 한번 위험을 걸어보고 왔대. 자기 어떤 의도가 가미되는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공장이나 창고 나와요. 장비 같은 거 나오죠. 그러면 부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오른다는 거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럼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물도 될 것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you 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사람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의 injuri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토익에서 자주 내는 그런 방식들을 좀 이해하시고, 창고나 공장 하면 이 단어지? 상황하면 떠오르는 어휘가 생각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0점 올라가는 고득점 어휘 문제, 또 우리가 테스트 2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어만 외우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를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nlarge your vocabulary. 그게 토익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응급토익 RC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 강사였습니다.